항공기 참사에서 구조된 2명,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은 이분들이 탄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인 겁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기억이 그 당시 사고 당시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승무원 2분 얘기입니다. 현재 경추부 보호, 골절 부위 보호, 운동 범위 제한을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고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도 있고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자세히 묻지는 않고 본인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똑같이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181명이 탄 항공기에서 17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이 2명, 항공기에 탑승했던 남녀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앉아있던 자리가 기체의 맨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미 끝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 꼬리 부분에 이제 위치한 갤리라는 곳에 내부에 앉아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기체 앞뒤로 이제 갤리라고 불리는 간이 부엌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승무원들이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이착륙 시에는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라고 앉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후미 갤리 내부, 그러니까 끝부분에 앉아 있다가 이 콘크리트 외벽과 비행기가 충돌을 한 후 꼬리 부분만 일부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구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한 분은 남자 승무원, 한 분은 여성 승무원이라고 하고 당시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 객실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분들은 그 사고에 어떤 희생이 있었지만 2분은 이렇게 구조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전해드리죠. 승객들이 타고 있던 것, 약간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쪽, 앞에 이제 승객들이 쭉 앉았던 좌석입니다. 맨 뒤에까지 있습니다만, 저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친 안에 있는 파란색, 저기가 이제 갤리라고 왜 이제 부엌처럼 이제 승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마한 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된 2분은 바로 이곳에 앉아 있었다.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승무원들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구조된 승무원들 지금 어떤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된 승무원은 6명 중에 2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사고 직후에 이제 목포에 있는 인근병원에 치료한 뒤에 서울병원 쪽으로 이송이 됐었는데요. 당시 남성 승무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된 뒤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질문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도착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한 것 같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내가 여기에 왜 오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대 서울병원 측은 뭐라고 하냐면 기억상실증을 특별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트라우마 회복 관련 방해를 우려해서 사고 당시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물어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병원 측에서는 이 씨 같은 경우에 신경 손상으로 전신마비 등의 후유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 중이고 심리 치료를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구조된 여성 승무원 구 씨가 있는데 의식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당시 발목과 머리를 이제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근데 구 씨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을까 봐서 그 참사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2 구조자는 지금 각각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밤샘 치료를 받았고 한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일요일 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 지금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연말 그 모임하러 갔다 그러더라고. 아까 내가 사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갔다 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신혼여행이 제일 빨리 돼갖고 먼저 나왔대요.
뭐 그냥 멍한 거죠. 그냥 하얗고. 이런 기회가 어떻게 나이 50도 못 채우고 이렇게 그냥 간다 싶어서 그게 기가 막혀서. 안 돼, 아니, 저도 못한데. 빨리 사주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조금 살다 못 태어났을까? 좀 살려줘봐. 동생하고, 족박분하고, 사이하고, 다 다르고.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그리고 지금 이 유가족 중에는 임신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사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게 되면은 희생자 40대 여성 고 씨라고 있는데요. 중학교 동창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고 씨 같은 경우에는 여행 직전에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 둘째를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축하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첫째 딸에게도 사고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첫째 딸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탑승 계획 중에 위암투병 치료가 끝나가지고 친구들과 방콕으로 골프 여행을 갔던 50대 김모 씨도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신혼여행 이후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지난해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됐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좀 건강해져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 예. 라면서 말을 잃지 못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